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했던 선생님들. 은퇴 후에는 안정된 연금으로 평온한 삶을 누릴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느낀 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희생이 빗바랜 것 같은 허탈감이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고정 수입이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연금의 실상을 들으면 누구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며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려왔던 은퇴 후의 행복한 그림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금 실상 폭로. 교사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은퇴하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느껴질 줄 알았어요. 연금만 믿고 안심했는데 이렇게 빠듯한 삶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은퇴한 한 교사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다릅니다. 월 200만 원,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하기 빠듯한 금액입니다. 오늘은 연금만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월 200만 원 정말 충분할까?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선영 가명 씨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후 은퇴했습니다. 평생 꾸준히 교사 연금을 부었기에 은퇴 후 걱정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첫 달 연금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월 200만 원 받으면서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활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에 예기치 못한 병원비라도 생기면 정말 답이 없어요. 특히 김 씨는 자녀 결혼식에 도움을 줘야 했고 노후에 즐기고 싶었던 여행도 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엔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막연히 믿었던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2. 예기치 못한 고정비용의 함정. 두 번째 사례는 박종민 가명 씨입니다. 그는 중학교 교사로 은퇴해 아내와 함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정 비용들이 매달 그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게 많아요. 집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노후에 건강이 나빠지니까 매달 약값이 꽤 나가요. 건강검진이나 치과 치료 같은 큰 돈이 들어갈 땐 연금만으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박 씨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3. 늘어나는 기대 수명, 줄어드는 자산. 세 번째 사례는 김혜진 가명 씨입니다. 김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부모님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고 요양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90세가 넘으셨거든요. 요양시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 부부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부모님께 드릴 돈을 마련하려다 보니 정작 제 노후 준비는 뒷전이에요. 김 씨는 부모님을 위한 비용 때문에 자산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도 오래 살게 된다면 과연 노후 자금이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금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부가 수입 창출하기.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작은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또는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연금에 약간의 추가 수입만 더해줘도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출 줄이기. 노후에는 큰 집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선영 씨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며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지원 적극 활용하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나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관리나 문화활동 지원금도 찾아보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기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더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죠. 김선영 씨, 박종민 씨, 김혜진 씨처럼 연금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금은 분명 중요한 기본 수단이지만 이를 넘어서 스스로 대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우리가 미리 준비한 만큼 은퇴 후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 후 재정 설계의 비밀. 연금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은퇴 후 재정적 안정감을 가지려면 연금 외에도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이미 은퇴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재정 설계의 핵심 원칙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은퇴 후의 재정적 함정 고정 비용의 늪.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고정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주거비, 건강관리비, 생활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62세 은퇴자는 집도 자가고 대출도 다 갚았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자동차 유지비,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연금만으론 빠듯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과하는 비용들이 은퇴 후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지출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2.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 교사는 은퇴 후 작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교사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열어 월 3,0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수입이 생활에 큰 여유를 줍니다. 연금만으로 살 때는 매달 빠듯했는데 추가 수입이 있으니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추가 수입원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많은 시간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활용해 소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지출 관리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 은퇴 후 재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지출 관리입니다.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큰 집에 계속 살면서 관리비와 유지비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나니 관리비가 확 줄었고 불필요한 물건도 덜 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월 50만 원 이상 절약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소비 패턴을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나 지역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건강관리 비용 미리 준비하라.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이 늘어나고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노인 전용 보험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의 중요성 돈을 일하게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재정 안정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직전에 배운 소규모 ETF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렵고 두려웠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제는 월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연금 외에 작은 수익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낮은 금융 상품부터 시작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는 투자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금융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안정의 문제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 관리, 추가 수입원 창출, 건강 관리, 그리고 투자 등을 통해 우리의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퇴사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통장에 찍힌 영원을 보고 무너졌죠. 이런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책하고 또 울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흔합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내 가치가 증발해버린 듯한 공포. 그래도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라고 위로해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퇴사하면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요? 아무리 재취업을 알아봐도 나이 때문에 불러주질 않아요. 이런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딱 부러지게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진짜 정답이란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내 몸과 시간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인생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례는 47세에 갑자기 잘린 영업팀장 박민수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연봉 6천 정도 받으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구조조정 바람이 불자 팀장급부터 잘라내더군요. 위로금이요? 고작 300만 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카드값, 애들 학원비가 남아 있었죠. 퇴사 후 3개월 만에 통장 잔고는 0원이 됐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선택한 건 바로 택배 상하차 알바였습니다. 그 나이에?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밤에 상하차 뛰고 낮에는 동네 마트 배송을 하면서 한 달에 270만 원을 벌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미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내 손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민수 씨는 결국 이를 계기로 배송대행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처음엔 비참하다고 느꼈던 일이 나중에는 스스로 꾸려가는 사업의 씨앗이 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49세 김영자 씨 가명, 대기업 비서 출신이었습니다. 오랜 경력과 꼼꼼한 성격 덕분에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했어요. 하지만 나이 49세의 권고사직. 다들 나가라는데 어떻게 버텨요? 위로금이 그나마 있었지만 1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영자 씨가 택한 건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친구한테도 못 말했죠. 근데 이게 나를 살렸어요. 야간 알바 수당이 붙으니 한 달에 23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낮에는 쉬면서 건강 관리하고 간단한 부업으로 블로그 원고도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소득이 300만 원 정도가 됐죠. 지금은 편의점 점장으로 전환해 관리까지 맡고 있어요. 그녀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 나이에 누가 써줘요? 근데 편의점은 나이 안 따지잖아요. 거기서 감사함을 배웠어요. 세 번째 사례는 46세 IT 중견기업 출신 이정훈 씨 가명. IT 쪽이라 연봉은 꽤 썼습니다. 하지만 업계 불황이 심해지자 회사가 팀을 통째로 해산시켰어요. 40대 중반의 개발자 재취업이요? 구직 사이트 수십 군데 넣어도 면접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그는 처음엔 좌절했지만 생활비가 다 떨어지고 나니 달라지더랍니다. 정훈 씨가 선택한 건 대리운전. 밤마다 일하러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눈물이 핑 돌았대요. 하지만 금방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내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돈을 버는 구조가 너무 좋았어요. 손님 태워주고 3만 원, 5만 원 바로 들어오잖아요. 한 달 수입이 25만 300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좀 놓였대요. 40 넘으면 누가 나를 불러주나 싶었는데 손님이 불러주더라고요. 그게 고마웠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존심 내려놨더니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땐 나이값, 직급값을 했는데 퇴사 후엔 누구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결국 통장 잔고가 0원 찍히고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몸이 자산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많은 4050대가 재취업을 꿈꾸지만 현실은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탈락이죠. 아무리 이력서에 경력 줄줄이 써봐야 젊은 인력 우선이라는 말에 밀립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가성비 직업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벽이 낮습니다. 나이, 학력 크게 안 따진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 내 노동 시간만큼 바로 수입이 생긴다. 이게 은퇴 준비가 안 된 4050에게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4050대는 퇴사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직업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물론 꿈꿔온 일이 아닐 수도 있죠. 편의점, 택배, 대리운전 누가 좋아서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이가 이걸 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위 사례들 보세요. 택배 상하차로 시작해 배송대행 창업까지 간 사람. 편의점 알바하다가 점장으로 승진한 사람. 대리운전하다가 VIP 전용 콜로 월 수입 늘린 사람. 이게 바로 가성비 직업의 진짜 가치입니다. 단순히 당장 돈 버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커리어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고민하신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내려놔야 보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키는 것. 내가 가진 시간과 체력을 팔아서라도 당장 현금을 만드는 것. 그게 망하지 않는 은퇴의 첫걸음입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면 끝장이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만 후회는 없다. 살았으니까. 방금까지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마음의 준비와 현실 직업 선택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주제를 전문가 시각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4050대 분들이 퇴사 후 나도 저렇게 알바나 해야 하나? 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도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반복해서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건 생존 전략이자 재기 전략이니까요. 먼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현금 흐름을 가장 먼저 확보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퇴직하고 나면 제일 먼저 닥치는 게 심리적 공포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매일 보면서 이러다 진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짓누르죠.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퇴직금 1억 받았는데 당장 돈 버는 게 싫다고 그냥 놀면서 소진. 혹은 크게 한 방에 벌어야겠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나 코인 주식 몰빵. 몇 달 지나면 생활비가 다 빠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구직. 결국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설령 알바라도 당장 20만 300이 들어오면 그게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아, 오늘 먹고 사는 건 된다. 그 여유가 있어야 차근차근 준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정비를 무조건 낮추세요. 퇴직 후 재취업이든 알바든 월 20만 300이 평균적인 목표 소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40만 500이면 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정도는 써야지 하다가 망해요. 차 할부금, 보험료 줄이기, 필요 없는 OTT, 헬스장, 각종 구독 끊기, 식비는 저가 마트, 집밥 위주로 재편. 제 고객 중 한 분은
월 380 쓰던 생활비를 210으로 줄였어요. 그 과정이 너무 괴롭냐고요? 네, 솔직히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줄이니 마음이 진짜 편해졌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알바로 250 벌어도 40 남기니까 내가 그래도 남긴다는 자존감을 회복하시더라고요. 둘째, 몸값을 유지하고 관리하세요.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야간, 대리운전 다 체력이 기본이에요. 나이 먹었는데 할 수 있겠어?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확실히 버텨냅니다. 무릎, 허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 나가면 상하차, 마트 배송 같은 일은 어려워집니다. 하루 20분 맨손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허리 스트레칭, 코어 운동. 이거 해두시면 진짜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야말로 내 몸이 자산이니까요. 셋째, 수입을 쪼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 같은 가성비 직업이 평생 직업이냐? 아니죠. 하지만 시작은 이걸로 하되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떼어 모아야 합니다. 월 20만 원이라도 따로 통장으로 적립. 최소 1년이면 240만 원, 2년이면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이 작은 창업, 자격증 취득, 재교육 비용이 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4050대가 60대보다 훨씬 준비할 시간은 많아요. 그 시간을 현금 흐름으로 버텨내면서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나이 차별이 덜한 업종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제가 직접 컨설팅하며 모은 정보라 더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마트 야간 근무 나이 크게 안 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든 시간대라 오히려 경험자 환영. 택배 상하차 배송 보조 체력만 되면 환영. 정규직 취업 실패한 50대들 많이 몰립니다. 대리운전 면허와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4060대 비율 압도적. 콜센터 재택 상담 요즘 50대 여성분들 인기. 목소리와 기본 컴퓨터 사용 가능하면 가능. 청소 건물 관리 부부팀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인력난이 심각해 연령 제한 낮음. 이런 곳들은 공통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안 뽑습니다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몸이나 시간의 부담은 있죠. 하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내 인생 망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퇴직 후 이 직업들을 시작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 사례의 민수 씨는 택배 상하차로 배송대행 사업까지 키웠습니다. 영자 씨는 편의점 알바하다 점장 맡았습니다. 정훈 씨는 대리운전하다가 VIP콜 전문으로 전환해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나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돈 없을 땐 무조건 눈이 흐려집니다. 당장 빚이 쌓이고 독촉 전화 오면 장기적인 계획은 사치입니다. 그러니 시작은 언제나 당장 벌 수 있는 것부터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4050대 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 대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굶지 마세요. 가성비 직업? 듣기엔 좀 촌스럽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이니까 노후는 괜찮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이제는 틀렸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노후 난민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고 정해진 정년까지 버텼지만 그 이후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람들. 이들이 바로 노후 난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1. 준비되지 않은 권고퇴직, 그날부터 인생이 흔들린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종신고용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50대 중반부터
자발적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권고퇴직입니다. 도쿄 외곽에 사는 58세 니시무라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지만 인사팀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로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엔 보장 못해요. 그렇게 그는 퇴직서를 썼고 그날 이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공허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취업은커녕 일자리를 찾기조차 힘들었고 연금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생활비는 매달 줄줄이 새나갔죠. 결국 그는 당장 급한 대로 공공시설 청소일이라도 하겠다며 다시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시급은 30년 전 아르바이트 수준. 자존감은 무너지고 남은 건 고된 육체 노동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령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 일본 은퇴자들의 생존 일지. 일본 요코하마의 한 편의점. 새벽 3시 계산대에는 허리가 굽은 72세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안 됩니다. 그는 전직 공무원이었지만 연금만으로는 도쿄 근교 월세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야간 근무합니다. 고된 근무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령자 아르바이트가 일본 전체에 90만 명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정년 이후에도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죠. 우리나라 6070대가 마트 카트 정리나 경비 일을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 은퇴가 아닌 퇴직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 연금도 집도 없으면 남은 선택지는 고시원. 일본의 일부 고령자들은 고시원 또는 무료 쉼터에서 생활합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한 무료 숙소에 사는 6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지내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뒤 뚜렷한 재산도 가족도 연금도 없는 채 쫓겨나다시피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의 하루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 1개. 언젠간 다시 나가서 내 공간을 갖고 싶다는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전 단수되는 고시원 방조차 그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난민의 현재입니다. 집도 소득도 희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령자의 삶. 일본이 먼저 맞닥뜨렸지만 한국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재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70세까지 정년 연장 권장, 공공주택 확대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지역 사회 돌봄 시스템 정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전 개인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연금 외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 주식 배당,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등 월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노후엔 생명줄이 됩니다. 퇴직 전 지출 구조 점검과 최소화 훈련,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를 미리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고급 외식, 대출 줄일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사회와의 연결 유지 지역 활동, 취미 봉사 등. 일본 노후 난민의 공통점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인간관계, 지역 커뮤니티, 소소한 소속감이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일본은 거울이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노후 난민 사태는 단순한 타국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한 그들은 곧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라더니 갈 곳이 없다. 이 말이 내 이야기가 되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나만의 작은 준비, 작은 수익,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은퇴는 퇴직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날 시작됩니다. 퇴직하라더니 갈 곳이 없다. 일본을 뒤흔든 노후 난민의 충격 현실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고령사회 선진국인 일본에서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후 난민 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 없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고령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은퇴 후의 삶이 여유와 안식이 아닌 생존과 고립이 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한국 또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단순한 해외 뉴스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1. 일본 노후 난민의 실체 은퇴 이후 무너지는 삶의 구조.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25%가 은퇴 후에도 생계형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세 전후로 권고퇴직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고령자들이 다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례 1 58세 권고퇴직 후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전직 대기업 직원. 도쿄 외곽에 거주하던 니시무라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권고받아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한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청소 업무에 지원했으나 체력적 한계와 낮은 임금으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도 무너지는 현상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2.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고령 근로자 90만 명의 그림자.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공적연금 체계가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공적연금 수령액은 약 14만 엔 약 130만 원 수준으로 도쿄 등 대도시에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은 편의점, 빌딩 청소, 배송 등의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현재 일본에는 90만 명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례의 72세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버티는 전직 공무원. 요코하마의 편의점에서 새벽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72세의 전직 공무원. 그는 공무원이라 연금이 많을 줄 아는데 사실상 집세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새벽 근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받는 연금은 13만 엔, 방세와 공과금을 제하면 3만 엔이 채 남지 않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노후의 삶은 체력, 경제력, 관계망이 무너지면 곧바로 파산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고시원, 쉼터 생활로 내몰리는 고령층 주거의 위기.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노후 난민 문제는 바로 주거 불안정입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는 무료 쉼터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까지 연계된 복합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례 3 67세 무료 숙소에서 살아가는 전직 기술직 근로자.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오사카의 무료 쉼터에 입소한 67세 남성. 그는 하루에 삼각김밥 한 개로 버틴다고 말하며 의료비가 없어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 은퇴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4. 일본 정부의 대응책과 한계.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후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 중입니다. 정년 연장 권고 기업의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저소득 고령층 주거 지원 공공임 대주택 확충. 지역 커뮤니티 기반 돌봄 시스템 구축.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기술 격차, 연령 차별, 체력 저하 등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제2의 일본은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대비 전략. 1. 공적연금 외 수익 구조 다각화. 주식 배당, 임대 수입, 소규모 자영업 등 연금 이외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은 퇴직 후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2.
지출 구조 조정 및 고정비 최소화.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주거비, 사교육비 등은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고정 비용은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3. 사회적 연결망 유지 및 활동 지속. 은퇴 후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노후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결론 일본은 한국의 거울이다. 고령화 속도, 정년 구조, 연금 체계 등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 난민 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역시 10년 이내에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퇴직이 아닌 노후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정비 구조를 점검하고 연금 외 수익을 고민하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노후 난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퇴직 후 갈 곳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판검사 출신 58세, 은퇴 후 택배 상하차, 충격적인 현실. 서론 명예로운 직업, 그러나 은퇴 후엔? 한때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던 판검사가 은퇴 후 택배 상하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믿어지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연봉도 높은 직업이지만 은퇴 후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직업이면 노후는 탄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판검사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은퇴 후에는 생계를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입에 익숙해져서 씀씀이가 크고 퇴직 후에도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면 얼마 안 가 자금이 바닥난다. 게다가 직업적 특성상 5060대 이후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에는 편하게 살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한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맞이하면 현실은 그 기대를 배신한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1. 58세 전직 판검사, 은퇴 후 택배 상하차를 하게 된 이유. 어 씨는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승승장구했다. 판사로 시작해 검사로도 일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명망 높은 인물이었다. 월급도 많았고 지인들에게 난 은퇴해도 걱정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 현실은 달랐다. 높은 월급에 맞춰 살다 보니 씀씀이가 컸다. 대형 아파트, 수입차, 해외여행, 자녀 유학 등으로 지출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었다. 공직자로 오래 일했지만 별다른 재테크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 막상 퇴직하니 경제적으로 의존할 곳이 없었다. 법조인 네트워크가 있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시도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력이 부족해 실패했다.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였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절대 이런 일 안 할 줄 알았다던 그가 은퇴 후엔 새벽마다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 교훈: 명예와 직업이 노후를 책임지진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생계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2. 55세 전직 대기업 임원,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B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임원까지 올랐다. 연봉이 2억 원이 넘었고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돈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퇴직 후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었지만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렸다. 나이 들고 나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30대, 40대 때 퇴직 후를 고민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교훈: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씀씀이를 조절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3. 60세 전직 의사, 노후 자금 부족으로 대리운전. C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다. 수십 년간 환자를 돌보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은퇴 후 그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병원 운영으로 번 돈은 많았지만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 지출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생활비 등이 너무 많았다. 의사라는 직업적 자부심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의사로만 일하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개업은 어려워졌다. 자녀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 지원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며 씁쓸해했다. 교훈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은퇴 후에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은퇴 후 생존을 위한 3가지 필수 준비. 이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자. 1. 씀씀이를 줄이고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은퇴 후에도 무리한 지출 고급 자동차, 비싼 주거비, 과도한 여행 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 은퇴 전에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기.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수입원이 꾸준히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소득일수록 이 점을 간과하기 쉽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3.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미리 경험해보기.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에 실패한 이유는 영업 경험 부족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을 경험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이런 일 안 해도 되라는 자만이 가장 위험하다. 마무리 당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판검사, 대기업 임원, 의사처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도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 한창 일할 때는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은퇴 후가 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돈이든 일이든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나 택배 상하차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과연 안전한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고민해보자.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노후의 건강과 노동 가능성. 우리는 흔히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건강과 노동 가능성이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득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뇌기능 저하, 만성질환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자. 1.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근감소증과 노동능력 상실. 근감소증 SARCOPENIA는 40대 이후부터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이는 노동 능력과 직결된다. 근육 감소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노동 가능 기간 단축.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근육이 줄어들면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조차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낙상 및 골절 위험 증가. 노년기에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대사질환 증가, 근육량이 줄면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근육 자산을 키워라. 근력 운동 필수주. 23회 이상 중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플랭크 등을 실천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50% 이상
나따 JAMA 인터널 매더선 2017 단백질 섭취 유지 하루 체중 1kg당 1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60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 걷기, 수영, 사이클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2. 퇴직 후에도 뇌의 건강이 경제적 자립을 결정한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기억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감소, 감정 조절 능력 저하 등은 경제적 판단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뇌 기능 저하가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재정 판단 금융 사기를 당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진다.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력 저하,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면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만 뇌 기능이 저하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사회적 고립 뇌 기능 저하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해마를 활성화하라. 새로운 학습, 지속,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더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다. 명상과 수면 관리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직결된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해야 하며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중해식 식단 실천 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올리브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15년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 3.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관계도 필수적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들면 우울증, 외로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이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 및 치매 위험 증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지속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60% 증가한다. ALGHIMERS 앤드 디멘시어 2019 삶의 만족도 감소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삶의 의미를 잃기 쉽고 우울감이 높아진다. 경제적 기회 상실 은퇴 후에도 인맥이 유지되면 새로운 직업이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경제적 기회도 줄어든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라. 공동체 활동 참여,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 세컨드 커리어 준비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마무리 은퇴 후에도 건강한 노동이 가능한가?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가? 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건강해도 은퇴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은퇴 대비책이다. 오늘부터라도 근력운동, 뇌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를 실천하자.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준비된 태도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